안녕하세요. 수능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라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대학교를 위해 준비했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5 학년도 교대 입시생인 저는 수학도 3등급, 국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대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네, 영어를 100점을 받았습니다. 영어 외에 사회탐구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2015 학년도에는 영어는 상대평가였고, 그리고 국어, 수학과 마찬가지의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보는 것은 뭐 수학을 100점 맞았다, 국어를 100점 맞았다 이런 의미랑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 100점을 받고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영어 굉장히 저 잘하는가 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전 대학에서 전공도 어문학 계열이었고, 당시 제가 언론 쪽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꼭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토익 점수도 900이 넘고, 지금도 교육대학교 졸업할 때 필요한 자격 시험에서 제가 영어 교육과여서 토익을 봤었을 때도 900이 넘는 나름 영어를 못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영어 공부를 끝내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교육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수능을 2번 봤었습니다. 이 2번 중에 한 번은 그냥 한번 제가 당시에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수능 시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봤고, 또 어떠한 게 수능인가 라는 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능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토익이 900이 넘는 사람이니까 영어가 잘 나왔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적어도 한 90점은 나왔을 것 같아야 하는데, 원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100분이 61% 그리고 4등급, 영어를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듣기는 웬만하면 맞는 사람이라서 독해에서 그렇게 못 봐서 결국 그 4등급 61% 100분위를 받은 건데요. 근데 제가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좀 생각하기를, 이 수능 영어는 영어 실력하고는 큰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연계 교재가 답이구나 생각해서 저는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전년도에 좀 안 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영어는 나름 고득점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좀 꼼꼼히 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글의 순서 정하기, 또 어떤 문장을 중간에 끼워 넣기,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내내 집중을 한다는 것도 사실 힘든 사람인데, 물론 그 긴장감이 살짝 더해져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더 약간은 집중하는 건 있지만, 글의 순서 정하기, 또 중간에 어떤 내용 끼워 넣기,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서 연계 교재를 더 꼼꼼히 봤어야 했었어요. EBS 커리를 따라가면서 그러한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연계율이 달라져서 저의 이런 말씀들이 신뢰가 조금 덜 가고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어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장담을 하면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영어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시험을 보면서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을 보시면 안 되세요. 독해를 하면서 밑줄을 긋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밑줄을 그으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절대 문장을 제대로 독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밑줄을 그으면서 독해를 한 다음
바로 답을 캐치할 수 있다 했을 때만 밑줄을 그으세요. 그냥 빈손으로 읽기에는 너무 조금 이상하잖아요. 눈으로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선으로 끊어 읽기. 이때 사선으로 끊어 읽기 할 때도 정확한 곳만 끊어 읽어야 합니다. 사선으로 끊어 읽으라고 했을 때 그냥 밑줄 긋는 대신 중간중간 아무 곳에나 사선을 그어 놓으면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봤을 때 그 지문을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밑줄을 긋지 않기. 이건 공부할 때도 꼭 필요한 버릇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부할 때도 영어 독해를 할 때 절대 밑줄을 긋지 않는 그러한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선으로 끊어 읽는 부분만 정확히 끊어 읽고 그리고 직독직해 이러한 방법으로 영어 지문을 읽는 버릇을 공부하시면서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읽고 그리고 지문을 읽는 겁니다. 물론 아실 텐데 긴장을 하면 위에부터 읽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와 문항을 살펴보신 후에 그리고 지문을 읽기 시작하세요. 셋째, 각주를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각주라고 하면 그 아래, 지문 아래 진짜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그 낱말의 뜻, 단어의 뜻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스킵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각주를 보고 가세요. 저의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각주를 보고 그리고 문항을 읽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모를 거라고 예상하는 낱말은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지문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 많은데 그 지문에서 출제자가 학생들이 이런 거는 좀 모를 거야 라고 예상해도 그 모르는 단어를 모두 각주에 써놓진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낱말, 단어, 해설만 그 각주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그 각주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힌트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주는 그냥 힌트다. 출제자가 나에게 주는 힌트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같으니까 힌트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그 힌트를 보시고 지문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 나가다 보면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음에도 이게 중심 단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지문을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르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치는 그러한 독해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반드시 접속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속사를 유의하셔서 글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각주는 출제자가 주는 힌트라고 했잖아요. 접속사는 글을 쓴 사람, 원글자가 주는 글을 읽는 힌트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렇죠. 영어는 동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지문은 접속사를 유의하면서 끝까지 읽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키워드가 접속사예요. 따라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모르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접속사에는 동그라미를 크게 쳐도 괜찮습니다. 접속사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진짜 문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목요일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2주가 금방 지나가요.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너무 2주가 빨리 흘러가고 다시 영상을 올릴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름이라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도 슬럼프에 빠지셔서 영상 찾다가 어쩌면 제 영상까지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번 수능은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 더운 여름 힘들 거다. 다들 힘든 그러한 슬럼프 기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3, 4, 5, 6, 7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너무 힘들어. 난 완벽하지도 않은 것 같아. 완벽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완벽한 사람은 뭐 서울대, 의대, 법대 이런 수석분들 그 외에는 다 조금씩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2주 후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